월급은 올랐습니다. 분명히 숫자는 커졌습니다. 연봉 협상 때 작년보다 몇 퍼센트 인상됐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금액도 예전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생활은 더 빠듯해졌고 저축 속도는 느려졌으며 마음의 여유는 오히려 사라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왜 더 힘들어졌을까요? 이 질문은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절약 의지의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은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월급이 올랐다는 말은 대부분 명목 기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년보다 5% 올랐고 10%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월급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느냐입니다. 월급이 5% 오르는 동안 월세는 10% 올랐습니다. 식비는 15%가 올랐고 보험료, 교육비, 관리비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유지비용 보전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 늦춘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자리인 느낌, 벌이는 늘었는데 남는 게 없는 느낌. 이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화폐의 구매력은 조용히 깎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구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폐는 저장이 아니라 유통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가 오면 돈을 풀고 위기가 오면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월급은 조금씩 희석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매달 체감되게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항상 뒤늦게 반영됩니다. 물가는 먼저 오릅니다. 자산 가격도 먼저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월급이 따라옵니다. 그마저도 항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비용을 먼저 전가하고 이익을 확인한 뒤에야 임금 인상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은 구조적으로 항상 늦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른 가격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데 월급은 과거의 기준으로 조정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간극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피로의 정체입니다. 예전에는 성실함이 시간을 이기곤 했습니다. 오래 일하면 생활이 나아졌고 저축을 하면 미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성실함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간이 화폐의 편이 아니라 자산의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받는 즉시 소비 구조로 들어가고 자산은 시간을 먹고 스스로 불어납니다.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항상 추격자 위치에 놓입니다. 이건 개인의 태만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결과입니다. 월급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화폐 기준으로만 표시될 뿐입니다. 그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책, 금리, 부채, 국가의 선택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도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받은 보상이 내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이 사람들을 기준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오늘의 연봉 인상은 내일의 물가 상승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벌고 있는가?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비교는 끊임없는 피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피로는 개인의 멘탈 문제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기준의 부재입니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언급됩니다.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발행 규칙의 고정성입니다. 누군가의 결정으로 갑자기 늘어나지 않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입니다. 이 점이 기존 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수익 자산 이전에 기준 자산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가치를 다른 기준으로 비교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월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월급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구조에 있습니다. 노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동 소득만으로 시간을 저장하려는 시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동 외에 시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는 이미 많고 정책은 계속해서 완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화폐의 희석은 계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피로는 반복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 방송은 월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질문을 조용히 던지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무엇에 저장되고 있는가? 월급은 지금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지만 시간을 보존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각자의 속도로 생각해보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정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로가 당신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는데 왜 더 힘들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